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11월 22일 방송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1월부터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에 대한 영사면담을 불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북한 당국이 임 목사에 대한 종신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고에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12월 16일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에 대해 종신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임 목사에 대한 재판 영상입니다. 검은 접 허차림의 임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미리 외운 것으로 보이는 건조한 말투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합니다. 수령과 당과 인민이 정말 일심단결한 그런 모습들을 와해시키고 봉제시키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이에 대해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이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며 종신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제200조사 민현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행에 처한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영상 등 증거물들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당초 임 목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가 북한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살게 해줄 것이라는 국선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종신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 목사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을 100여 차례 방문하고 타가소와 학교 등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북한 당국에 억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언론은 임 목사가 억류된 이유가 북한에서 추진했던 국수공장과 재분소 건설 등의 사업이 지난 2013년 12월 처형당했던 장성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임 목사에 대한 종신징역형 선고에 대해 주스탱 트리더 캐나다 총리는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도 같은 날 캐나다는 임 목사에 대한 북한의 종신징역형 선고에 경악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그간 임 목사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영사 면담을 북한 측에 거듭 요청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캐나다 정부 관리가 임 목사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비판에 대해 시비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기 국민이 저지른 악랄한 범죄 행위로 우리 앞에 죄를 진 처지에 놓여 있는 캐나다 정부가 거꾸로 우리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우려 국제법 위반이라는 시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 인민은 이면수의 죄행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 측의 부당하고 무례한 처사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편 임 목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종신징역형 선고 이후 임 목사의 무사 귀환을 희망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서명운동과 성명서 발표 등 각종 구명운동이 한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서명운동 사이트인 체인지에는 12월 21일까지 2만 5천 명을 목표로 하는 임 목사 무사 귀환을 위한 서명에 2만 3,760명이 참여했습니다. 서명에는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으로 임 목사의 조속한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네티즌들은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과 캐나다를 오가며 고아원, 유아원, 양로원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식품과 농업기구, 교과서 등을 전달한 인도주의적인 활동가라면서 북한이 임 목사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시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몸소 가서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 사랑을 전한 임 목사가 한시라도 빨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북한 당국에 임 목사에 대한 선고를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12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박해를 피해 탈출한 탈북자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관련자라면서 공정한 재판 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북한 당국이 임 목사에게 종신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 김명일 회장은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이 수령체제 유지를 위해서 캐나다 국적자인 동포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희생물로 삼는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성명서를 내게 됐다며 북한의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행태를 단호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임 목사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의 임 목사에 대한 종신징역형 선고가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 총장의 방북을 접수하고 김정은이 임 목사를 활용해 사면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이론인데요. 반 총장이 북한을 떠날 때 임 목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북한 당국이 왜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는지,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에 임 목사를 활용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우리 동포들이 단체 혹은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들이 언제라도 북한 당국에 의해 왜곡되고 체제 전복 시도로 몰리면서 임 목사처럼 어이없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임 목사의 진심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임 목사를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11월 1일 소개해드린 평양을 평해튼으로 만들고 있다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 돈주에 대해 기억하시죠?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에 따르면 돈주들이 유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인위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절하는 등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당국의 통제력과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도소매 판매업, 광산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북한의 신흥부유층, 돈주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경제 사정이 밝은 평양 거주 화교 리유순 씨는 일부 돈주들이 평양이나 평양 인근 평안북도 평성 등지에 창고 건물을 만들고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상품들을 보관한다면서 장마당의 동향을 파악한 뒤 상품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해서 돈을 버는 단계를 넘어서 유통량 조절을 통해 돈을 버는 수준까지 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유통은 국가계획의 통제를 받는 부분과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간시장에 의한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소비재는 이미 시장에서의 유통량이 당국의 통제를 받는 부분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80% 이상을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상점은 대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장마당보다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재밌는 것은 북한에서 확대되고 있는 휴대전화 보급이 돈주들의 유통업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주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장마당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수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출고 방법까지도 결정하고 있는데 일부 돈주들의 경우에는 두세 개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돈주들은 평양의 최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200, 북한 돈으로 약 16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현재 쌀 1kg 가격이 약 5천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쌀 320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양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부 돈주들 및 이들과 결탁한 간부들의 씀씀이
목소미가 커지고 있을 뿐이라는데요.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빈부격차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반면 날로 번창하는 돈주들의 상황과는 달리 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력과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북한의 대외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기준 수출 31억 6천만 달러, 수입 4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12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수출은 5,300만 달러가 감소했고 수입은 3억 2천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감소는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이 17.1%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석탄 1톤당 단가가 2011년 102달러에서 2014년 73달러로 급락하고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석탄 수입 규제 등으로 대중국 광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평양 국제 비행장과 과학기술 전당 등 권력 승계의 정당성과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낭비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당국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반확산 차관보를 지냈던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시립 버루칼리지 총장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러스타인 버루칼리지 총장은 12월 18일 북핵 위협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만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대하고 위험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동에서의 대테러전, 중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이 4가지 군사계획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와이 등 태평양 지역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작고 경량화된 핵탄두 제작과 마지막으로 장거리 미사일 탑재 소형 잠수함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억지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중국이 협조할 경우 미국도 북한에 대해 보다 과감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감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북 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이러한 중국의 중재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 또는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행동을 취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러스타인 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은 정당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적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2016년에 동시다발적인 추가 핵실험이나 핵융합실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등 지금까지는 완전히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상황을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2일 공개한 2016년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기존 핵 보유국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핵개발 기술을 보여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이 제4차, 5차 또는 6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하는 식의 다발적 핵실험을 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기술을 포함해 핵융합 실험 같은 깜짝 카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핵실험과 병행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핵무기 투발 수단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단계로 한두 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실험, 다음은 이동식 ICBM인 KN-08 실전 배치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잠수함 건조를, 마지막 단계는 20기 내외의 핵탄두 제조와 이를 적재할 수 있는 ICBM 보유 등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추진 등 북한 정권이 염두에 두고 있는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1단계 수준의 동시다발적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추진한 이후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면서 동해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한국 어선을 납포해 포격하거나 비무장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유발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북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사건이 양자 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중북이 일정 수준의 관계 회복 제스처를 대외에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 김정일 시기와 같은 수준으로의 관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모두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 등 도발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이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 굴착 공사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는 최근 미국의 NGO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16호 관리소 영상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공사에 정치범 수용소 인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함경북도 명강군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인 16호 관리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면 북한 정권이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소 수감자들을 얼마나 동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위성정보 분석기업인 올소스 어널시스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버뮤데스는 16호 관리소의 영역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5km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우리는 핵실험장 자체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와 핵실험장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16호 관리소에서 이루어지는 재반 활동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는 이달 초 지난 10월부터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추가 핵실험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지난 12월 17일 실시된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반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해왔던 입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 문제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이 신문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월 19일 중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합리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설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국의 외교 원칙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국 정부도 합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국내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설은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모란봉 악단 공연이 취소되는 풍파가 일어나면서 대다수 중국인들이 평양에 대해 언짢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모란봉악당 공연 취소로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종의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 12월 24일을 맞아 대대적인 김정숙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4년이 지나도록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김정일의 어머니이자 김정은의 할머니인 김정숙은 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했습니다.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계보를 탄생시킨 주인공으로 북한에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홍보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12월 22일 통일 애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라는 글에서 김정숙 여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빛나는 귀감이라며 세월과 더불어 결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TV도 지난 20일 김정숙의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고 업적을 돌아보는 우상화 영상물을 방영했습니다. 김정숙 동지 일가분들은 원래 경상남도 김에서 사시다가 할아버님 대인 1895년경에 여기 회령으로 오셨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숙의 생일은 물론이고 사망일인 9월 22일이 되면 김정숙에 대한 찬양의 열을 올리면서 김씨 일가 우상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침묵이 고 씨가 북송제일교포 출신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일 빨치산 부대 출신인 김정숙과 달리 일본에서 출생한 고용희를 부각시킬 경우 자칫 김정은의 혈통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국제적 고립과 남북관계 경색을 자초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주민들의 인권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행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린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기징역형 선고 소식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동포분들께서 감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을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2016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